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을 알면 사람과 건강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닥터임의 체질라이프 연구소 임동구 박사님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에는 몇 번 와봤는데요. 이번에 좀 색다르고 강의 제 거의 떨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 하루예요. 우리 강선진 교수님이 워낙 강의를 잘해주셔서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모자를 썼는지 혹시 어느 분 아실까요? 제가 여기도 모자를 썼고 지금도 모자를 썼어요. 제가 왜 모자를 썼을까요? 멋을 이렇게 패션으로요. 네? 멋을 이렇게 패션으로. 저 패션으로. 자, 패션 디스트. 제일 좋은 거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느 말이 고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꼭 제가 왜 모자를 썼나요? 물어보면 아시죠? 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이거 순천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이 개발한 콜라겐이에요. 제가 이쁘신데 더 이뻐지시라고. 그럴까요? 짜고 치는 건 아니었죠. 정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면역력을 올리셔야 되는데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나 모든 문제는 말에서 오잖아요. 좀 더 좋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독특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사상체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체질을 라이프 스타일로 푸는 사람이고요. 원래 제 전공은 미생물이에요. 저는 원래 균분류학자예요. 미생물 분류학자였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거의 20년 살다 왔어요. 자, 그러면서 박사학위는 식품공학으로 받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한 연구는 사실은 여성 갱년기예요. 저는 여성 갱년기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많이 연구한 게 남자 발기부전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7년 동안 의대 교수님들하고 석박사 논문을 4편을 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상체질학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서 동양이 바라보는 사람과 서양이 바라보는 사람이나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 동양,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몸이 뜨거운 사람이 인삼을 먹는다, 안 먹는다? 네, 안 먹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소화력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마신다, 안 마신다? 그것도 안 마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따뜻하다, 차다가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서양적 관점에서는 이거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에요? 아니면 안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에요? 네, 안 받아들여져요. 자, 서양은 사람은 하나만 있어요. 36.5도의 인간만 있는 게 서양적 관점에서의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이 따뜻하다, 차다를 인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 그럼 인삼이 왜 몸이 뜨거운 사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인삼 자체에서 열을 그렇죠. 근데 이거 다 거치시래요. 이거 다 비거학이에요. 왜? 그 어떤 영양 성분에도 그 식품이 따뜻하다, 차다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서양은 사람도 따뜻하다, 차다 인정하지 않지만 식품도 따뜻하다, 차다는 카테고리 안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재해요. 네, 존재해요. 사실 사람 몸도 그래요.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체온을 가졌다면 여름에 부부끼리 싸울 일도 없어요. 자, 여름에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나요? 그렇죠. 에어컨 틀고 자자, 에어컨 끄고 자자 난리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인간이 다 똑같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비과학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비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초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류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잘 살아왔고요. 일단 오늘 제 강의는 이런 여러분이 갖고 계시던 이런 동안 살짝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점에서 건강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어찌됐건 체질을 알면 사람과 건강이 보인다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성길 대표님이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은 완전히 변했어요. IT 분야만 변한 게 아니라 생명과학 분야도 많이 변했겠죠. 자, 근데 아직도 정말 안쓰러운 거는 방송에서는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자라고 그래요? 7시간에서 8시간 자라. 자, 물은 얼마큼 먹으라고 그래요? 2리터 먹으면 건강하대요.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강수지 씨한테도 2리터의 물이 건강을 보장해주고 강호동 씨한테도 2리터의 물이 건강을 보장해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고 얼마든지 맞춤형 건강 또는 맞춤형 의학이 나올 수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뭘 먹으면 좋대더라, 뭘 먹으면 살 빠져, 이런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색다른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요, 대한민국의 유전자 분석 1세대예요. 제가 1987년에 키스 들어가서 미생물 분석할 때 뭘 했냐면 유전자 분석해서 했어요. 그때 꼭 필요했던 게 바로 뭐냐면 슈퍼컴퓨터. 그 당시 슈퍼컴퓨터 가격은 200억. 서울대하고 홍릉 키스트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와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시는 이 스마트폰,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를까요? 이게 더 빨라요. 자,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했어요.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그런 사람을 하나로 취급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소금을 4g 이하 드세요. 살 빼려면 물, 이런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자, 이제 기하급적 기술사회 여러분 살고 계세요.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알아보면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돈 진짜 많이 벌던 사람들이에요. 다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 자, 근데 이렇게 생긴 분들이 3차 때 돈 벌었어요. 자,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4차가 되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자, 느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연남자와 여기 있는 연남자 둘 중에 누가 더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패션 감각이 뛰어날까? 그렇죠. 앨런 머스크시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체질로 이야기하는 태음인들이에요. 우직하고 한우물 파고 고집강한 사람들, 스케일 크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돌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4차가 되니까 완벽하게 얼굴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 누구예요? 마위. 네, 마위 씨. 자, 5,000년 내려오던 중국의 관상학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이 얼굴에 돈이 붙었다 안 붙었다? 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다? 이게 바로 4차예요. 여기 다 물려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가꾼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시대는 완벽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에는 바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분야에도 그렇지만 특히 저는 어차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건강도 이제는 옛날 거는 살짝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요 사람들 체질로 이야기하면 소양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맨날 우리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냉기민족이 돼서
뭐 안 될 것이다. 정말 이 부정적인 냄비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무쇠솥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무쇠솥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냄비가 잘 되는 시대가 왔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잘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게 최악이었죠, 냄비가. 자, 지금은 냄비가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양선배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직업이 하나가 아닌 것이고 새롭게 변할 때 내가 빨리빨리 변신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요. 3차 때까지 이거였어요. 환경이 중요하다. 학습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뭐 파라군도 생긴 거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봤더니 전체 성과와 노력의 비중을 봤더니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제 캠브리 미시간 주대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게임에서 노력과 타고난 재능, 자, 몇 대 몇이에요? 타고난 재능이 74%예요. 음악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79예요. 스포츠에서는 82%예요. 결국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잘하는 애와 투포한다는 그런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노래하시는 분 계실 텐데 트로트 잘하는 체질이 있어요. 오페라 잘하는 체질이 있어요. 오페라도 테너냐 바리톤에다 완벽하게 달라요. 결국 꼴값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소리 내는 거고 콘트라베이스로 콘트라베이스 소리 나는 거지. 왜 굳이 몸은 콘트라베이스인데 바이올린 내려고 하니까.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자, 근데 이 데이터가 정말 깜짝 놀라는 데이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한영된다, 10,000시간의 법칙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때문이에요. 자, 교육에서 타고난 재능이 몇 프로예요? 90%. 그럼 노력하는 건 몇 프로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는 애는? 네,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아이들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 암기 잘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무조건 하면 된대요. 10,000시간의 법칙을 외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10,000시간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되려면 일단 그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 유전자가 없으면 20,000시간 연습해도 되지 않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이 알코올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요. 자,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연습한다고 해서 술이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럼 왜 그래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리 연습해도 그거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제일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자, 이미 인간이 학습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게 됐어요. 거의 공감하시죠? 네. 못 이겨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차 때는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학습이라는 게. 자, 4차 때는 학습으로 될 수 있는 건 너무 낮아요. 이제는 타고난 재능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자, 그거를 알아보자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사상체질이고 조금 이따 나오는 유전자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IT 쪽에 딥러닝, 안면인식, 로봇 이런 게 있다면 자, 바이오테크놀 쪽에서는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1960년대에 왓슨과 크릭이라는 생화학자가 유전자, 결국 DNA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발견했어요. 자, 이겁니다. 라고 얘기한 지 불과 60년도 안 돼서 우리 인류는 다 읽어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 그쵸? 유명한 여자 배우죠? 자, 그 여자 배우 어떤 수술했죠? 네. 근데 졸리가 암에 걸렸었나요? 안 걸렸어요. 자,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수술을 했어요. 자, 왜 했나요? 네, 바로 유전자 분석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세상에 살았냐면 가족력, 그쵸? 가족력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족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왜? 뭐 해야 된다? 유전자 분석하면 바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예전엔 이게 너무 비쌌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다른 거, IT 쪽 가격 떨어진 거 보셨죠? 완전히 산업 재편됐습니다. 자, BT 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럼 이거 운명론이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못 바꾸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생물학적인 부모 바꿀 수 있어요? 네, 못 바꾸는 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가는 거겠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거나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면 가장 처음에 할 일이 바로 내가 어떤 유전자 적응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만약에 제가 1987년도에 미생물에서 RNA 추출해서 염기 분석해서 이 미생물과 이 미생물이 몇 천만 년 전에 또는 몇 억 년 전에 분화되는지 알아보는 그 실험할 때 그 기술과 그 돈으로 인간의 유전자 분석하면 15조로도 부족해요. 15조로. 근데 2003년에 5천만 달러, 2006년에 30만 달러, 2019년에 얼마까지 떨어져요? 100달러. 자, 10만원대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자, 10만원대로 내가 어떤 유전자분인지 알게 된다면 여기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당연히 해요. 근데 598억 원이래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건 못해요. 자, 이게 바로 바뀐 세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싼 검사만으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뭐 대단한 거예요. 자, 건강을 이해할 때 이 중성지방,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제일 중요해요. 그쵸?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요? 탈모. 여기 체중량 지수. 내가 살이 찔 사람인지 안 찔 사람인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분석은요,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피부 쪽도요. 피부 노화, 색소 침착, 피부 탄력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검사를 했습니다. 색소 침착이 잘 된대요. 그럼 뭐를 꼭 받으시겠어요? 뭐를 꼭 얼굴에 받으시겠어요? 나는 타고나기를 내 유전자가 색소 침착이 잘 된대요. 그럼 뭐를 꼭 바르시겠어요? 그렇죠. 선크림하고 미백. 탄력이나 수분보다는 뭐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알고 조심하는 거와 모르고 조심하는 거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고.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못하세요. 자, 그러나 내가 미리 알면 훨씬 더 관리하기 쉽겠죠. 자, 제 검사예요. 했더니 너무 쉬워요. 파란색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조금만 신경 써도 그게 큰 탈이 생기잖아요. 근데 빨간색 여기 뭐 들어와 있어요? 탈모에 빨간불 확 들어와 있어요. 제가 모자 벗어요 안 벗어요? 절대로 안 벗어요. 자,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인지한다면 양보할 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체지방 지수 같은 거 여기 빨간불 두 번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물론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태어났더니 체형이 강부자씨 같은 체형인 거예요. 근데 이 강부자씨 같은 체형을 가진 이 여성분이 강수지를 꿈꾸는 순간 그 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찰까요? 불행으로 가득 찰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가꾸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우리 선생님은 안 봐도 체질 딱 나와요. 왜냐면 저렇게 반짝이 좋아하고 손가락에 여러 컬러의 그 매니큐어를 칠하면 딱 어떤 체질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제는 가족력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이라고 얘기하면 비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한국 정부는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만 있는 이 사상체질을 가지고 맞춤형 건강이라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제가 있던 곳이 바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좀 더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식품공학 박사지만 사상체질학이라는 것에 올인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사상체질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상체질을 생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마 선생님이 양반집 자제분이에요. 근데 병이 있었어요. 그 병 조선의 명의도 못 고쳐주고 중국까지 가셨는데 못 고쳐오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에 들었는데 아무도 못 고쳐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자였지만 의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했지만 사상체질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상체질학은 유학자가 바라본 의학이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식품공학 박사가 바라보는 사상체질을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 풀어내면서 이제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가 제가 주장하는 거죠. 마치 이분이 태양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분이 정말 재밌어요. 자, 태양이는 전체 국민의 0.1%밖에 없는데 잠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정말 특이한 체질이잖아요. 자,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네, 그럼 일단 이분은 태양인은 아니세요. 태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잠을 4시간 잔다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5시간 이상 자는 분 제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만큼 독특한 체질인데 이분이 뭘 보신 거냐면요. 자기가 너무 다다른 걸 본 거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관찰에 의해서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얘기를 하신 거죠. 체질에 따라 질병을 다르게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체질학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에는 의학 25인, 인도에 가면 아유르베다 의학,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시대 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이 몇 체액 설령을 얘기했어요? 4체액 설. 그 사람도 사람을 4종류로 본 거예요. 누가? 의학의 아버지께서. 자, 이 이재마 선생님의 우수성은요, 제가 봤을 때는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다름을 가장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는 소크라테스를 등장시키고 싶어요. 왜냐? 너 자신을 알아. 나를 모르고 어떻게 나를 조종하고 나를 개발시키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없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자, 왜 달라? 왜 달라? 자, 사실 이제 결혼하시면 아시겠지만 다르잖아요. 자, 그 다름이 사실은 남녀의 차이의 다름도 있지만 이 체질적인 차이의 다름 때문에 사실 많이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사람은 하나라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분도 이런 멋진 얘기를 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래서는 이제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체질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체질은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체질 중에 하나를 갖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체질이 결정되면 체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체질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외모가 나올 수 있어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우새를 통해서 홍진영 자매 결국 복은 둘이 닮았어요? 안 닮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다르면 체질이 다르면. 저도 우리 둘째 있다고 오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어떤 그 올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불렀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그 둘째 형은 키가 182예요. 몸무게 128kg예요. 저는 키가 179에 몸무게 79kg예요. 딱 좋아요. 네, 딱 좋아요. 자, 이렇게 같은 형제지만 전혀 외모가 다르고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달라요. 정말 우리 맞아. 그래서 나오는 얘기잖아. 너는 다리 밑에서 정말 주워봤대. 좀 다르면. 자, 그게 바로 체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세 번째, 체질에 따라 생리 변경상이 너무 달라요. 저는 밤 12시까지 먹어요. 소원이 80kg 넘어보는 거예요. 그 꿈을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둘째 형, 지금 25년 2개월째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래도 80kg 안 내려가. 우리 둘째 형 지금 120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자, 이게 유전자고 이게 서양의 유전자가 해석해주지 못하는 체질적 유전자예요. 병리현상도 너무 달라요. 저는 신경성 위염이 저희 가장 큰 적이에요. 소화는 잘 시키는데 예민해지면 위가 못 가요. 저는 우리 둘째 형이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하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둘째 형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체질다는요. 완벽하게 그 체질만의 독특한 체질 기질 특성이 나타납니다.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 행동력, 발달하는 두뇌, 어떤 시스템이 다를 수 있어요. 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요. 행복의 조건도 다를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 같은 형제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체질 기질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인간은 하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으면 당연히 남도 좋을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 달라. 여러분 형제분도 그랬고 아마 뭐 정치 얘기하기 계시지만 어쩌면 그렇게 같은 형제끼리 완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죠. 똑같은 건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좀 요 다음 잠깐만 우리 둘째 형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둘째 형 좀 들어오세요. 자, 우리 가족 나타났어요. 자, 우리 어머니 키 170이셨어요. 네, 일단 우리 아버지보다 모든 게 더 크세요. 네, 특히 얼굴면 더 그래요. 삼형제. 우리 아들 삼형제예요. 네, 저는 아빠고 우리 둘째 형 우리 어머니예요. 자, 우리 둘째 형은 중요한 거. 저는 빨간색 티셔츠 입고 있고 우리 둘째 형은 검정색 티셔츠 입고 있어요. 자, 40년 지나 만났어요. 우리 둘째 형 등장했어요. 자, 올 블랙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모든 컬러의 옷을 다 소화해내요. 사실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넥타이 1000개 있었어요. 양복 200벌.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우리 어머니 옷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여자라고 다 옷 사는 거 아니에요. 옷에 관심 없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저는 모자를 써야 되는 인생, 우리 둘째요. 완전 짜증나요. 머리숱 너무 많고, 거의 돼지털 수준의 굴기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 두께조차 완벽하게 달라요. 우리 둘이 형제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주황색 자켓을 우리 둘째한테 선물해주면 우리 둘째가 좋아라? 아니면 짜증낸다? 저번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좋은 게 상대방한테는 최악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저도 불만이 뭐야?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참아줬다가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특히 여성 갱년기 오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체질이 이렇게까지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체질을 분석하는 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소리도 있고, 체형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 테스트나 편도론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체질 분석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근데 많은 분들이 미리 포기하시죠. 자,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체질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직 저처럼 전문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체질을 분석해서 체질에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 속에 녹여내서 조금 더 남보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요 슬라이드 정말 중요한 슬라이드 보세요. 체질은 장기의 강약에 따라 체질을 구분하고요. 그래서 제가 딱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태음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간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고 폐의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간,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해독. 이들 해독의 천재예요. 그러면서 간이 발달해서 같이 발달하는 게 소장과 피하지방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서양은 하나하나의 장기를 보는데 동양은 시스템으로 봤어요. 자, 간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피하지방과 소장도 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입으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입과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서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자, 태음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소장에 여성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국제 다이슨 진공 청소기를 붙들고 앉아 있어요. 자, 이분들 내려오는 영양소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죠.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도사들이에요. 영양분 내려오는 건 다 빨아들여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피하지간이 발달되어 있어요. 곡간이 넓어요. 자, 잘 빨아들여서 쌓을 곡간 넓어서 다 쌓아놓으면 이 체질 살찐다 안 찐다? 네, 찐다. 자, 태음이 돼서 살찌는 게 아니라 이런 장기 구조를 가지면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음이가 정반대인 태양인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그죠, 안 찌겠죠. 네. 자, 체질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과 태음이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좀 더 우직하고 착할까요? 살잘 찌는 태음이, 홀쭉한 태양이. 그렇죠, 태음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가 봤을 때 태음이 같으신데 천사인 거예요, 천사. 안 봐도 다 따라가요. 고집이 좀 강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체질을 알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겠다, 어떤 질병에 더 잘 노출되어 있겠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양인 이런 사람들이 저나 우리 양 교수님이 바로 이 체질이에요. 특징, 에너지 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먹자마자 에너지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 풍부한 사람, 가만히 앉아있는다 방방 떠다닌다. 네. 이렇게 방방 떠다니는 사람 실수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두뇌 발달이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소양인 의사 선생님도 체질 분석해보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적게 나올까요? 자, 그럼 이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이 창의력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걸 원하나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겠죠. 바로 요 옆에 있는 소음인분들. 가장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뭔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계획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수할 확률이 당연히 적겠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체질을 알면 내가 어떤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요. 수많은 직업이 생길 거예요. 지금처럼 너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 너 공부해서 판사가 되라가 아니라 각자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인지 알고 그 사람이 그런 기질 특이성에 의해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직업, 뭐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직업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요구한다면 누가 많이 잘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소문이 잘 가는 거고 그 직업이 만약에 창의성을 많이 요구한다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직무가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의 강점을 개발해 놓으면 그때 가서 뭐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가면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처럼 있지도 않은 직업을 목표로 세워놓고 너는 수학을 풀어야 의사가 되고 너는 이걸 해야 판사가 된다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개발. 그래서 체질로부터 시작하자는 거고요.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듣고 체형 나옵니다. 성격 유형, 행동 유형, 그리고 발달해가는 두뇌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면 자, 지금처럼 하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면 자, 리더십 지금처럼 하나의 리더십 주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소통법?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직은 제가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 선생님한테 자, 제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칭찬을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과장법 팍 집어넣어서 억수로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왜냐면 소양인의 특징이에요. 칭찬을 좋아하고 과장법을 좋아해요. 근데 소민 여성한테 가서 억수로 이쁘다고 하면 짜증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소통할 때 체질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서비스든 모든 직종에서. 왜? 그들은 그들의 언어만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쓰지 않는 언어는 관심 없고 이상하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다름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소통의 달인의 60%까지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인간의 다름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록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체질이 뭔지를 몰랐더라도 아, 인간이 원래 다르구나. 그래서 정말 나한테는 너무 좋았던 게 상대방한테는 최악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오늘 사실 충분히 이 3시간 투자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또 이렇게 순천에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 있어 아까 얘기드렸죠. 약간 노두방정 소양이 아주 촉새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걸 잘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말을 잘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 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표현이 좀 좋구나. 표현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다른 네 종류의 사람. 자, 소양인 감각적이고 창의적이고요. 태양인 독창적이고 완벽주의예요. 자, 소음인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요. 태음인 융합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런 당근이죠. 네, 그런 반짝이는 소양인만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환경보다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자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야, 302동 207호에는 뭘 했다는데 너 도대체 이게 뭐니라고
많이 하잖아요. 비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비교는 절대로 어머니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 우리 집 거예요, 그 집 거예요? 네, 그 집 거죠. 근데 그 집 유전자가 우리 집 들어와 있으면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인 내가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나 딸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보다 더 크고요. 남녀 차이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왜? 움직이는 두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점 꼭 생각하시면서 활동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체질과 비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서양 영양학이나 서양 의학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하나로 봤다는 거죠. 자, 지금의 시스템으로 체질량 지수로 비만을 얘기하면서 비만이 질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에러예요. 왜? 원래 뼈 굵은 사람 있죠? 네. 원래 어깨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체질량 지수를 갖다 대면 무조건 비만으로 나오고 그래서 꼭 뭐라고 해요? 살 좀 빼세요. 그런 말이 꼭 나와요. 자,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비만이 질병이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체질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제분 중에 우리 소음인 엄마, 이렇게 홀쭉한 엄마가 태음인 아들을 보면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들은 노력하는 거고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기준을 우리가 못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완벽한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어떤 체질은 뭘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사실 요 슬라이드는요 중국의 문양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사상시작을 만든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근데 희한하죠. 왜 녹색은 간을 좋게 하고 흑색은 신장을 좋게 하죠?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과학적 증거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몇천 년 내려오면서 이거 습득한 거잖아요. 자,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구석구석해지면 뭘 먹으라고 그래요? 노란 콩, 검정 콩. 네, 노란 콩이 아니에요. 꼭 검정콩이래요. 또 왜 그래요? 신장이 검정색과 연결돼 있고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면 머리카락이 윤기가 생기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과학이에요, 비과학이에요? 이거 비과학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파란색 접시에 음식이 놓여져 있고 빨간색 접시에 음식이 놓여져 있어요. 어떤 접시에 있는 음식이 더 탐스럽고 먹고 싶어요? 이거 비과학이에요. 빨간색이 왜 시골로 이거 그냥 경험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정하면서 왜 체질에 맞는 식사는 인정 안 하는지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잘 됐어요. 자, 서양도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물질은 고유의 파동에를 가지고 있고 그 파동 속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서양은 기라는 걸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파동 에너지 이해해. 결국 앞으로 15년 안에 서양의 이 파동 에너지와 우리 동양의 기가 나름대로 합일점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녹색이 간과 공명을 이루어서 그 파동 에너지로 간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분명히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은 존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1000억이 들어간 연구 결과예요.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질은 인삼 먹고 힘들고 어떤 체질은 인삼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녹용 먹고 죽다 그랬어요. 제가 사상체질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몸 건강해지라고 녹용 먹었다가 제가 62kg를 한국 와서 제가 지금 79kg인데 62로 오니까 우리 둘째랑 천사가
녹용이 들어간 보약서였는데 그거 먹고 제가 몸무게가 58kg 떴죠. 죽다 살아났어요. 뭔가 있다. 이렇지 않고 이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이라고 관심 가졌는데 이제 이전의 프로를 통해서 녹용은 태음인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약재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 선생님은 녹용 드시지?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먹지 말라. 자, 그거를 다른 거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 좋다는 인삼과 녹용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걸 그거잖아요. 먹고 좋으면 안 먹겠다는 사람까지 꼭 불러들여가지고 꼭 먹어라.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다. 막 그냥 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자, 이제 편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같다 다르다? 저는 이 인간의 다름을 두 가지로 봤던 거예요. 어떻게? 유전자적 차이와 하나는 체질적 차이로 본 거죠. 자, 이제 이게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의학지에 실린 거예요.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한다. 자, 이게 서양이에요. 30%는 약 효과 보지 못해요. 자,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어떤 사람은 펜자, 어떤 사람은 사리돈,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 어떤 사람은 개골 다 달라요. 만약에 사람이 같았다면 약을 하나만 필요했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시겠어요? 아니죠. 이제 바꿔야 돼요. 이거에 우리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사상체질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약을 처방한다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근데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몇 시까지 하는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55분. 자, 근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다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양적인 것도 놓칠 수 없어요. 과학적인 데이터 놓칠 수 없는데, 자, 그 중에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인간의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대장. 대장. 자, 대장. 근데 대장은요, 크게 두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유해 미생물과 유입 미생물이 있는데요. 자, 유해 미생물은 이런 일을 해요. 독소를 생성하고 감염성 설사를 일으키고 간 기능을 저해시키고 세균 발현성 암을 만들고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대장 내 부패를 유발합니다. 자, 이런 균 기르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근데 약은 달다 쓰다. 네, 쓰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미생물들은 입에는 너무나 좋은 아이스크림,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것들은 만 먹으면 얘네가 잘 자라요. 근데 유해 미생물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해색을 억제하고 면역력 증강도 하고 미네랄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타민을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떨 때 자라느냐? 콩 먹고 야채 먹고 잡곡밥 먹고 설탕 적게 먹어야만 잘 자라요. 결국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는 거는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이 입에 좋은 꽃등심 이런 거 먹으면 무조건 얘네만 자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먹지 않고 야채 많이 드시고 잡곡밥 드시고 콩, 된장 먹으면 누가 잘 자라는 거예요? 네, 유익 미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람의 다름을 유전적인 다름과 체질적인 다름을 갖고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 장 속의 미생물이 결정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한 번쯤 인간이 다르구나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만의 건강법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꽃등심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한테 좋은 시간 주셨고, 저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동구 박사님, 감각적이고 창의적 소양인이시죠?